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중간고사 대비해서 수업을 못 들었던 친구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잘 듣고 중간고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지금 소득세 부분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죠.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그래서 사람이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의무니까. 자, 그 부분을 우리가 계산 구조를 한번 암기해 볼게요. 첫 번째, 개인의 소득을 우리는 보통 근로소득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근로소득. 자, 연봉을 근로소득이라고 부르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세금의 대상이 아닌 것을 비과세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비과세 부분을 빼줍니다. 그렇죠? 비과세 부분 빼주고, 그리고 너무나 작은 돈은 알아서 원천징수로서 종결되니까 그 부분을 분리과세라고 불렀어요. 맞죠? 그래서 연봉에서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차감하고 되면 그러면 총급여가 되고, 이 총급여에서 너의 노력의 대가,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노력의 대가인 근로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그죠? 근로소득 공제. 그러면 근로소득 공제가 차감이 되면 이것은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고, 이 근로소득 금액하고 다른 이자 배당 사업, 그 다음에 연금 기타 이렇게 총 6가지를 더해서 우리는 보통 종합 소득 금액이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종합 소득 금액. 그래서 이 종합 소득 금액이 우리가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금액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또 종합소득 공제라는 거에서 세금을 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공제는 우리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좀 차감되는 기본 공제랑 그 다음에 추가 공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본 공제가 있고 추가 공제가 있고. 그러면 드디어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고, 여기서 곱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이 세율은 6%에서 최고는 42%까지 세율을 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드디어 세액을 산출했고, 이 산출된 산출세액에서 바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또 공제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금에서 빼준다 그래서 우리는 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세액공제고, 세액공제의 사항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산출세액은, 세액공제는 2학기 때 중간고사 이후부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정세액이 되고, 세액을 결정했다는 거죠. 세액을 결정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 납부해야 되고, 미리 낸 게 있으면 기납부세액은 이제 빼준다. 미리 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납부세액이다. 그래서 관할 납세지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면 되죠. 자, 이게 전체적인 우리 계산 구조인데, 여기서 우리가 시험의 대상은 우리가 지금 배웠던 요 기본 문제인데, 이 기본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 차감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풀려면 일단 우리 가계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주인공이고 우리 배우자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자식이 있다. 이렇게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여기서 나야 나, 이게 나야 나라고 적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나야 나고, 나는 40세이고 남자예요. 남자. 그리고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입니다. 남자 재미없으니까 잘생긴 남자라고 할게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잘생긴 남자. 오케이. 이렇게 됐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 구성으로 봐볼게요. 와이프는 안타깝게 작년에 사망을 했어요. 작년에 사망. 나는 누구? 나는 호레비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80세예요. 80세고 우리 아버지는 장애인이에요. 안타깝네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는 75세인데 우리 어머니는 돈을 좀 벌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래요. 이렇게 1,000만 원. 자, 그리고 내 자식이 있는데 자식은 한 명은 25세예요. 25세고 그 다음에 우리
애기도 장애인이래. 그 다음에 내 자식은 또 18세인 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야 나는 조금 불쌍한 컨셉이에요? 아니면 조금 부유한 컨셉이에요? 불쌍한 컨셉이 되겠죠. 왜? 와이프도 없지. 그리고 애기들 둘인데 한 명은 장애인이지. 아빠도 장애인이고 엄마는 돈도 벌지만 연세가 많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은 조금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세금을 좀 빼준다라는 거죠. 그게 기본공제. 사람의 사람의 그 인원수에 따라서 세금을 빼주는 건데 세금 빼주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해서는 소득을 공제해 주는 거죠. 소득에서 없다고 빼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얼마씩 빼주냐? 우리 그건 알고 있잖아요. 한 명당 150만 원씩 빼주고 이때 빼줄 때는 조건이 있잖아, 조건. 그죠? 150만 원인데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이 나이나 뭘 봐요? 나이나 소득을 보죠. 나이나 소득. 나이는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야 되고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소득은 우리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기준 5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고 소득 금액으로 따지면 소득 금액 기준으로 따지면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에 있는 내 부양가족은 아무래도 내가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고 그러면 나는 불쌍하다. 너한테 소득에서 150만 원씩 차감 공제해 줄게 라는 컨셉이 기본 공제예요. 기본 공제.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얼마를 이 호레비한테 빼줄까? 요게 바로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에서 맞춰야 될 부분입니다. 그쵸? 이게 먼저 첫 번째 문제였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눈물 앞을 가리는 상황인데, 더 눈물 앞을 가리는 상황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추가 공제였죠? 추가 공제. 이 추가 공제 여기 있잖아요. 요 추가 공제를 살펴봐야 되는 게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는 총 네 가지가 있었어요.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뭐가 있었죠?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경로우대 줄일게요. 경로우대. 우리 집에서 70세가 넘는 사람이 있으면 너는 더 불쌍하다. 왜? 아무래도 70세가 넘으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거잖아. 너가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는 100만 원씩 더 공제를 해주죠. 100만 원씩. 그쵸? 그 다음에 한부모. 부모가 한 명이다.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부모가 한 명이면 아무래도 부모가 다 있는 것보다는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공제를 해준다. 100만 원씩 공제해주죠. 한 부모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자에 대한 혜택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부녀자라고 불렀죠. 부녀자 공제. 이거는 얼마예요? 50만 원. 근데 부녀자는 여자만 있는 혜택이에요. 내가 여자다. 그리고 내가 세대주다. 내가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 라고 하면 무조건 해준다. 남자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자에 대한 혜택. 그런데 이때 여자는 돈을 많이 버는 여자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총 급여 기준 얼마? 3천만 원. 그렇죠. 3천만 원 이하의 여자인데 뭐 부양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남편이 있거나 그러면 부녀자면 50만 원 공제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이 있습니다. 장애인 어때요? 장애인은 일단 우리 가족에서 장애인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원비도 많이 들 거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200만 원을 공제해 준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을 알면 추가 공제가 된다. 여기서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 부녀자랑 한부모는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중복이 안 된다. 그럴 땐 다 어디로 간다? 한부모로 간다. 왜? 더 세금 많이 빼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4개는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요 2개만 중복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장애인이야. 근데 나이도 70세가 넘었어.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예요. 얘도 중복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자, 그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 공제가 안 되면 추가 공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기본 공제, 즉 기본이 안 되면 추가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 엄마는 75세니까 뭐가 되겠어요? 경로우대가 될 거 아니야. 70세 넘었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100만 원을 세금 빼주는 건데 우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안 되죠. 왜? 기본이 안 되잖아.
이게 기본의 조건인데 우리 엄마는 나이 조건은 돼. 70세니까 60세가 넘었어. 그런데 우리 엄마는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만 벌어야 되지만 지금 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고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엄마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나야 나한테 세금 차감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안 되니까 여기 있는 추가 공제는 따질 필요가 없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요거를 잘 아셔야 돼. 그래서 1번, 2번 요 두 개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는 요거에서 이제 같이 계속 보면 되는데 세 번째는 일단 요 과세 표준이 나오잖아요. 기본 공제, 추가 공제 했고 우리가 기본은 150만 원씩 빼준다 했고 추가 공제는 뭐였어요? 50만 원에서 뭐 200만 원까지 있었잖아요. 요 부분에 대해서 다 빼주고 나면 이제 과세 표준이 돼요. 세율을 곱하고 세금을 내야 될 대상이 되는 금액. 이걸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는데 두 글자로 과표라고 우리가 불렀잖아요. 자, 그럼 과표가 예를 들어서 과표가 3천만 원일 때, 3천만 원일 때, 과표가 3천만 원일 때 산출세액이 얼마냐? 요걸 계산하는 게 세 번째예요. 자, 우리가 기본 세율은 다 외우진 못하더라도 두 개 정도만 알자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1200까지 벌면 세금 몇 프로 내죠? 6% 낸다는 거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4600까지 벌면 15%의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쭉쭉쭉 해서 가장 높으면 42%까지 세금을 내잖아요. 그쵸? 그러면 3천만 원이면 요 정도의 구간에 있겠잖아. 그죠? 요 정도 구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에 세율을 좀 산출세액을 계산해 봐라 라는 게 우리 세 번째 문항의 뭐 힌트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 그러니까 3천만 원에 곱하기 15%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1200까지는 6%를 해주고 나머지 오버되는 부분 이렇게 오버되는 부분이 얼마야? 3천만 원이니까 1800만 원이 오버되네. 그 부분만 15%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요거 더한 게 전체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쵸? 3천만 원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죠? 1200까지는 6%, 1800 오버되는 부분은 1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산식이. 자, 그래서 요 부분을 계산해서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자, 4번으로 바로 간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하고 우리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다 전부 5월달에 낸다라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되면 5월달에 세무서 너무 바쁘고 힘들어진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들만 별도로 언제 세금 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2월달에 세금 낸다 그랬죠? 2월. 자, 근데 2월달에 세금 낼 때 1년치 한 번에 내는 게 아니고 월 이렇게 해서 전체 12개월 동안에 한 달에 조금씩 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월급이 이만큼이야. 근데 이만큼은 떼갈게. 네 월급이 이만큼이야. 이만큼은 떼갈게. 이렇게 해서 계속 떼가는 거죠. 그리고 2월 달에 한 번에 다 세금 낸 게 요만큼을 냈어야 돼. 요만큼을 내야 돼. 요만큼을 내면 근데 조금씩 떼간 게 있었잖아. 그래서 요만큼 떼갔대.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얼마만 내면 돼? 요 안 떼간 부분만 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원천징수로서 납부를 하고 그리고 2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이제 세금을 떼가는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러한 형식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수업 시간 했으니까 그거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섯 번째로 가면 글씨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새벽 2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요렇게 한 달마다 떼간다 그랬잖아. 조금씩. 그쵸? 요 떼가면 뭐가 장점이 있을까요? 나라에서는? 정부에서는 조금씩 떼가면 정부가 좋은 게 있어. 장점이 있대요. 원천징수의 장점. 그런데 근로자들도 좋은 게 있대.
근로자들도 장점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책에 찾아보시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6번은 우리 일용 근로자에 대한 건데 일용 근로자의 산식은 책에 있습니다. 그거 좀 보시면 되는데 일용 근로자는 좀 혜택이 좀 많아요. 일용 근로자는 아무래도 조금 정규 근로자, 상시 근로자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혜택을 좀 줍니다. 자, 책에 찾아보시면 좋은데 바로 보면 일단 일용 근로소득이 있으면 일용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력의 대가인 근로소득공제를 얼마 해주죠? 일용 근로는 15만 원 바로 해줘요.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 때 10만 원으로 했는데 그거는 작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5만 원을 빼줘야 되고 빼주면 이렇게 빼주고 나서 우리가 가장 낮은 세율이 아까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여기 6%라고 그랬죠? 6%를 곱해줘요. 곱하기 6%. 가장 낮은 세율로 내게 해요. 그러면 세금이 얼마 나올 거고 요 나온 세금하고 또 빼준대. 여기서. 요게 산출세액인데 요 산출세액에서 곱하기 0.55 즉 55%를 나온 금액을 있으면 요거는 뭐 하트 파트로 할까요? 하트 여러분한테 하트 보냅니다. 하트. 자, 요 금액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요 금액이 나왔으면 요 금액을 하고 가지고 55%를 곱해. 그렇죠? 그러면 또 금액이 나오잖아. 그쵸? 요거를 세액공제로 빼준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요걸 빼. 그러면 얼마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얼마. 이건 뭐라고 할까? 네모. 그렇죠? 네모. 이렇게. 그래서 요걸 갖다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일용근로소득의 산출 방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문제에서 여기서 너는 하루 일당이 20만 원이니? 아니면 30만 원이니? 30만 원 집어넣으면 30만 원에서 15만 원 빼면 15만 원이 될 거고 거기서 6%를 곱하면 얼마 될까? 9천 원이 될까요? 그렇죠. 9천 원. 그럼 9천 원에서 이 9천 원 그대로 가는 거죠. 9천 원에서 55%를 곱해. 그럼 얼마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트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요거 빼서 나온 금액, 요 금액이 우리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인 거야. 아주 작게 냅니다. 아주 작게. 상시 근로자들보다는 아주 작죠. 그래서 이게 일용근로자 혜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네모를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10분만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길어졌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시고 요 내용은 전부 다 책에서 했고 동영상 강의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100점 맞기를 바랍니다. 세무회계는 언제나 즐겁습니다. 그죠? 항상 이야기로 풀어가는 우리 세무회계 여러분이 잘 들어줘서 고맙고 중간고사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